용산의 한 사무실. 이곳에서 만난 34세 신정헌 씨. 자타 공인 경매 고수로 통하는 경매 전문가다. 7년 전 700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해 지금까지 낙찰받은 물건만 60여 개, 자산을 95억 원 가까이 불렸다. 한 달에 이제 월세 임대 수익으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 침체기인 요즘 정헌 씨는 어떻게 경매를 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투자 가치를 염두에 두고 내 눈높이에 맞춘 물건을 선택한다. 매매가 내림세가 지속되던 올 초 2억 2천만 원 시세가에 연희동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아파트를 1억 2천에 낙찰받았고, 또 일산 신도시의 135제곱미터 중대형 아파트도 4억 원에 낙찰받아 5억 원대에 팔 계획을 세웠다. 한 부동산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 주택의 경매 진행 건수는 4만 3,7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나 늘어난 반면, 경매에서 얼마나 저가에 낙찰됐는지의 기준이 되는 낙찰가율은 올 상반기 67.4%로 낮아졌다. 지난해보다 싼 가격에 낙찰을 많이 받아갔다는 의미다. 경매 시장을 통해서 좀 저가에 좀 매수를 해보면 차후에 가격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회피하고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온다면 더욱더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은 상당히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 관심도 많았고 전문가로부터도 경매를 추천받은 미경 씨. 미경 씨는 경매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경매 달인 정헌 씨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먼저 미경 씨의 예산 2억 3천만 원을 맞춰 원하는 지역과 입찰 물건들을 골라보면 되는데, 대법원 경매 정보를 통해 감정가와 유찰 횟수 등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사설 사이트들이 조금 있고, 거기에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사진도 조금 더 많고 내용도 조금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면 낙찰 과정에서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리 분석이다. 이때 말소되지 않는 등기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낙찰을 받아 매각 대금을 낸 후에는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들이 말소되지만, 말소 기준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다면 그 부담을 낙찰자가 떠안게 된다. 일단 가장 큰 단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통 기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이 위험할 수 있다, 아니 위험하다가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안전하다, 그 내용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는 게 원칙이에요. 서류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현장 조사를 통해 감정가가 시세보다 싼지, 건물 외부 내부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좀 낡긴 했어도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헌 씨가 미경 씨에게 추천해준 곳은 지금 살고 있는 방배동에서 30분 떨어진 안양 지역의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14층 건물의 1층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면서 1, 2층은 임대를 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권유받았다. 아파트는 거주하기 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걸 감수했을 때 내가 또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가를 참고하되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해보고 자신이 정한 기준 내에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내가 몇 퍼센트 그 부분을 내가 응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격을 조사해서 그 금액 대비 내가 원하는 만큼 낮은 가격을 생각을 하시되, 단 인근에 요즘에 이제 낙찰된 부동산들을 한번 살펴봐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충분히 낙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서. 낙찰을 받은 뒤에도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절차인 명도가 남아있는데 2주 기간을 협의하고 이사 비용을 지불하는 게 현명하다.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 내 집을 사고자 할 땐 우리 집의 자산 점검은 물론 내게 맞는 집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